방구대 안각화 보전과 울산의 맑은 물 확보가 한 단계 진전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와 경북,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체결한 협정으로 청도 운문댐물을 울산이 공급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지금부터가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오늘 이슈타파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울산이 운문댐물을 공급받는데 이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울산시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요즘 들어가지고 뭐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일 정부와 뭐 구미시, 대구 이렇게 뭐 수자원공사가 협정을 한 부분은 이것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좀 급조한 느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울산의 물문제 부분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번 협정 자체가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나 이런 쪽의 협정이기 때문에 물을 직접 먹는, 그 물을 직접 받아 먹는 주민들,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미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상기류 이런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정을 체결하기는 했는데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까지 얻어낸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협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협정의 내용을 보면은 지난 4일에 맺은 협정인데요.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한 낙동강 물관리 협정입니다. 구미 해평치수장에서 하루 평균 30만 톤을 추가로 치수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미시의 용수를 최우선 공급해서 구미 시민의 불편을 없도록 하고요. 또 구미 지역의 상생 발전 사업을 위해서 환경부와 대구시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협정은 왜 울산시가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구미에서 해평치수강까지 식수를 대구에 공급하게 되면은 대구에 들어가던 운문댐 물 가운데 일부가 울산으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갈등은 구미 주민들이 관내 해평치수장을 대구 시민들의 치수장으로 사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 이런 문제 때문에 대구 수성구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오던 운문댐 물이 울산으로 가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울산과 대구, 경북이 체결한 낙동강 물관리 협정과 이번 협정으로 이 문제가 서류상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큰 틀에서 해소됐다는 의미입니다. 방구대 안각화 보전을 위해서는 이 식수원인 사용된 수위를 낮춰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식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울산으로서는 그 운문댐 물로 대체하려는 거잖아요. 네네. 이 복잡하긴 한데 다행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좀 이렇다고 싶었는데 아직 아닌 거죠? 네, 실마리를 찾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풀렸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요. 네. 표면적으로도 이 식수 문제가 풀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청정 지역인 운문댐 물을 공급받아야 해결되는 울산 맑은 물 공급 문제. 이 문제는 현재 운문댐 물을 일부 받아먹는 대구 치수원이 구미 해평치수장으로 치수원을 다변해야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울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울산이 여기에 있고, 운문댐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 운문댐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구 수성구가 있습니다. 네. 경산 대구 수성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미 해평치수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리상으로도 울산이 더 가깝습니다. 가깝지만은, 지금 이 대구에서 나오는 물은 울산에서는 한 방울도 지금 공급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또 해도 한 시간 좀 흘러가는 부분인데, 왜 청도 운문댐을 만들 때 울산에 물을 끌어오지 못했느냐. 그건 또 십수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은 이 선거철과 맞물리면서 이런 부분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구미 시민의 100% 동의, 이것을 구해가지고 치수원 다변화를 깨할 방침이지만, 대구의 해평치수장 물을 나눠주는 문제를 두고 구미 여론은 두동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 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참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구미 쪽에서 해평치수장에서 먹는 물과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낙동강 물에 지금 발암물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낙동강 물을 가지고 지금 울산에서 지금 받아 먹는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앵커님이나 제가 마셨던 받았던 그 수돗물들 이게 전부 다 낙동강 물입니다. 네. 지금 봄가뭄이 심해가지고 사연댐이나 이런 물들을 지금 하나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물을 다 가지고 오는데 이 낙동강 물에서 나오는 검출되는 부분이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이 가브라 옥탄산이라는 건데요. 가브라 옥탄산이 리터당 0.07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소량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그 발암물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구 주민들, 대구 시민들도 낙동강 물 받아 먹는데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울산 시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가장 반발 여론이 거센 곳이 이 구미 지역인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어쨌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 협정을 체결한 거니까 그냥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협정이라는 것이 이게 부동산 등기 계약처럼 며칠까지 안 하면 가토를 뭐 강제 조항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협정이거든요. 네. 협정이니까 현실화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강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울산시는 국가상수도망의 최고 결정사항인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 이 부분에 운문댐 물을 하루 평균 최소한 한 8만 9천 톤 정도를 울산에 공급한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문화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운문댐 물은 그냥 못 갖고 오거든요. 관로를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도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 용역 이것을 통해서 운문댐 물을 어느 정도 울산에 갖고 올 것인지 그리고 그 공급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하루 평균 한 8만 9천 톤의 운문댐 물을 울산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운문댐 물을 울산에 공급하기로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걸 명문화한 건 아니고 또 주민들이 반발하면 협정 이행도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다시 정부를 상대로 이 확실한 약속 같은 걸 받아야 할까요? 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 울산에 물 공급을 한다는 포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합의가 되어 있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둬야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끌어오는 관로 이슬,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울산은 당장 낙동강 물을 식수로 충당을 해야 되고요. 지금도 가뭄 때마다 낙동강 물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지않아 운문댐 물을 그 1급수 식수를 공급받는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 물을 먹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희망이 없다면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로 이슬이라든지 공급량에 대한 확실한 문서화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 문서화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관로 이슬의 비용 문제 그리고 관로 이슬 될 때까지 낙동강 물값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운문댐 물을 받는다는 건 결국 이 낙동강 수계를 이용한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낙동강 물을 끌어다 쓰는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건데 자, 이 비용을 왜 울산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거든요. 낙동강 물을 끌어다 쓰는 입장에서 비용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울산 시민들은 낙동강의 물값으로 톤당 한 170원 정도의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네. 울산시가 낙동강 물을 계속 끌어 쓴다면 한 해 한 2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을 확보해야 되고 이걸 이제 수자공사에 내야 됩니다. 네. 하루 12만 톤에 달하는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를 가정해서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낙동강의 수질 악화 이런 부분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더 이상 청정수를 공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울산은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33만 톤의 청정수를 사용해 왔는데요. 부족한 물은 낙동강에서 공급받았습니다. 부족한 물을 낙동강물로 충당하게 되면은 원수 대금만 연간 수백억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울산시민으로서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청정수역, 수질이 좋은 물이 분명히 있는데도 국가 차원에서 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물을 양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물값 부분, 이 부분은 울산 시민이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멀쩡한 식수를 놔두고 낙동강물을 먹어야 하는 것, 이 부분은 사실 울산 시민들의 국보 보전 의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값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나 명문화, 조치,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울산이 운문댐물을 받으려는 이유가 이 방구대 안각화가 있는 사연댐 수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인데, 자, 수문을 설치해서 수위를 낮추겠다는 방안은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방구대 안각화를 물에서 건져낸 작업, 이 부분은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구대 안각화 연구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 문제는 곧 실시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최근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물 문제와 이 보존을 따로 떼놓고 보면, 일단 이게, 암각화 보존에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암각화 보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굉장히 마스터 플랜 같은 것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방구대 안각화 현장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방구대 안각화 연구 보존에 관한 수문 설치에 관한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안각화 보존 문제만 놓고 보면은 이제 거의 완전한 해결책이 나온 셈인데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안전한 물 관리를 통한 방구대 안각화 보존 방안, 이 부분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수문 설치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착수한 사연댐 수문 설치 효과 분석 연구 용역의 결과인데요. 사연댐에 3개의 수문을 설치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현재 60m 정도인 사연댐의 여수로 수위가 52.2m로 낮아져서 53m 높이에 위치한 방구대 안각화의 침수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집중호우 등으로 물 유입량이 늘어서 댐이 만수 이상으로 높아질 때는 수문을 개방해서 방구대 안각화의 침수를 예방한다는 것인데요. 이 방안을 적용하면은 방구대 안각화의 연평균 침수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확실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200년 빈도로 발생하는 극심한 아주 최악의 홍수 상황에서도 완전 침수를 피할 수 있고 침수 시간이 최대 1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는 댐이 없는 자연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지금까지 방구대 안각화의 연평균 침수 기간이 한 달에서 한 5달 정도 됐다. 이런 것에 비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데요. 한 780억 정도 들고요. 댐 안전성과 사업을 함께 할 경우에 시행할 경우에는 한 800억 가까이 돈이 예상되고 있다는 어떤 잔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할 경우에 이 식수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죠? 맞습니다. 3개의 수문이 설치되면 당연히 이제 사연댐의 용수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 식수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상 용수 공급량도 하루에 13만 톤 정도로 계획량 18만 ton과 비교하면 한 5만 톤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200년 정도 만에 홍수 등으로 수문을 통해 일시적으로 방류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태화강 하류의 수위가 한 2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사실은 크게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연구 내용을 환경부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에 제공해가지고 낙동강 유역의 먹는 물, 맑은 물, 이 공급체계 구축 용역, 그리고 하천 기본 계획 등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그리고 태화강 홍수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로 수문 설치를 통한 안각화 보존 대책이 정면된 만큼 2025년 방구대 안각화 세계유산 등재, 이 작업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과제는 울산의 맑은 물 확보, 또 즉 그 부족한 식수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매듭 짓느냐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잘 풀리거든요. 네. 방부대 안각화 보존 그리고 울산 맑은 물 공급이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동시다발적으로 한쪽이 안 되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동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도 공론화가 되지 않을 것이고 시민들도 접하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와 구미의 물 문제가 일단락 되긴 했지만 구미의 경우에는 치수원 주변의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왜냐하면 물의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재산권의 침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고 대구도 수성구 주민들이 운문댐 아주 맑은 물을 먹다가 낙동강 물을 먹게 되니까 반발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에 나선 정치권도 반대 여론에 가세하고 있고 또 이 뭐 지금 뭐 구미나 대구 쪽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 반대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고단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울산에 물을 나눠줘야 하는 지역에서 이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는 게 좀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수문 설치가 이 물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연댐 수위만 낮추는 반쪽짜리로 그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하더라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용역 결과대로 사연댐에 수문 3개를 설치하면은 식수댐인 사연댐은 사실은 식수의 기능은 없다. 거의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당초 사연댐의 용수 계획량이 하루 18만 톤인데요. 하지만 2014년 임시 방편인 그 수위 조절을 실시한 이후에 3만 톤이 줄었고요. 여기에 수문을 추가로 설치하면은 추가로 2만 톤 정도가 더 감소하게 됩니다. 모두 5만 톤이 감소해서 사연댐의 예상 용수 공급량이 하루에 한 13만 톤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수위 조절에 따른 침전물 누적 등을 고려하면 공급량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렵고 또 최근처럼 봄가뭄이 심해진다든지 가뭄 상황이 악화된다 이러면 뭐 말도 안 되게 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족한 울산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치수원 이전을 전제로 운문댐에서 하루 막 7, 8만 톤의 물이 울산에 공급되고 공업연수인 대암댐의 식수 전용댐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하루에 5만 톤 정도가 보충되고 이런 부분들이 착착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부 주민들이 이 반발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 정부와 지자체가 운문댐물을 울산에 공급하기로 일단 합의는 한 거니까 어떻게든 추진은 되지 않을까요? 희망사항인데요. 네. 관련 지자체나 환경부 등에서 협약을 체결했지만 네. 구체적인 구속력을 사실 가진 것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문댐 물 공급 시점이라든지 또 대암댐 식수 전용댐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특히 2025년까지 그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는 울산의 식수 확보 문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변수가 최근의 이런 환경변화, 기후변화거든요. 네. 봄가뭄은 해마다 계속되는 것이고 울산의 강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동강 물을 계속 많이 받아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낙동강 물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들은 자꾸만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할 것이며 대구 주민도 그렇고 울산 시민들도 그렇고 이 설득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네. 뜻입니다. 참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참 불안 요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가 울산에 운문댐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장 반발하는 곳이 앞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구미 쪽인데 이쪽 여론이 많이 부정적인가요? 실제로 구미시장은 지난해부터 조건부 치수원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구미시의회 내에서 대구 치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 여론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원래는 지난해 9월까지만 활동하기로 했던 반대 특위가 올해 5월까지 다음 달까지 연장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선거에 쟁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환경부가 이미 도출한 대구 치수원 구미 이전 검증 용역까지 진행하는 등 결사 반대 대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 특위 관계자는 구미시장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뭐 여러 사람에게 구미 시민은 시민의 여론에 반하는 취소원 이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게 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뭐 취소원 이전 반대 여론 이 부분을 쟁점화하려는 것이 정치권일 것이고 이 부분을 뭐 선거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서 사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울산의 물 문제는 사실 그 방구대 안각화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한데 또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정쟁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자 그러면 울산의 식수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 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달라졌다가 뭐 어떤 이념이 어떻다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변수가 생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울산 시민의 식수 문제는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낙동강 수계 취수원의 다변화 그리고 울산 물 문제 해결 이것이 바로 공약 내용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문제는 다시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울산의 물 문제는 대구 구미 간의 이해관계와 패키지로 묶여 있지만 환경부가 주관 부처이고 또 최근 대통령 당선인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그 수문 설치 문제, 울산의 물 문제 이 부분은 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 운문댐 울산물 공급이 명기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의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정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울산이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약속대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뜻은 분명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나아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 울산에 물을 나눠줘야 할 지역들의 반발 그 부정적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은 낙동강 물을 받아 먹어야 하는 쪽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의 질이 안 좋거든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운문댐이라든지 사연댐의 물은 청정수원이거든요. 이 청정수원을 놔놓고 안 좋은 물을 받아먹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울산시에서는 중앙부처와 잘 협력해서 시민이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사실 대구 경북 쪽의 사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나선 뭐 대구 경북권 후보들이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활한 공사가 어렵다 이런 게 중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냥은 안 되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대급부도 있어야 되고 당론도 있어야 됩니다. 대안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울산이나 대구 경북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방구대 안각화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조치, 그러니까 공사비라든지 물에 대한 물값이라든지 다른 어떤 뭐 주민들의 어떤 현안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나갈 때 좀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이 방구대 안각화가 울산만의 문화유산이 아니고 또 울산만 나서서 보존해야 할 유산은 더더욱 아닌데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의지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방구대 안각화 보존 문제 그리고 울산의 식수 확보 문제는 언제나 미안의 과제로 남았거든요. 그 핵심은 역시 정부의 조정 능력이었습니다. 운문댐 물을 울산에 공급하고 대구 경북권의 식수 공급 루트를 조절하는 일은 울산이나 대구 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번 협약과 물 문제 해결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야말로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울산의 식수, 이 맑은 물 확보 문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방구대 안각화를 보존하기 위한 절실하고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문제를 지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가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건 옳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정부도 이 방구대 안각화 보존과 울산의 식수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의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이슈 타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